자, 병주고 약주는 트럼프, 네, 코스피 과연 반등 가능할까? 자, 일단 뭐 분위기는 내일은 반등 나오는 분위기 같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내일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어찌 보면 뭐 어쨌든 주말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1900 깨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장중에 1910포인트가 살짝 깨지더니만 어쨌든 밑거리를 달았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분위기 보면 뭐 바로 반등이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또 1910선에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우리가 연말까지 한 4개월 남았는데 1900 깨고 뭐 1800 깨고 뭐 1900은 좀 깨질 수도 있다 치고 이게 이제 1900을 깨뜨리고 1800, 1700까지 혹시 내려가는 이런 심각한 장세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1900을 살짝 깨더라도 그 밑에서 머무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지 우선 그 걱정부터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답형으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좀 제가 기억력이 나쁜 줄 알고. 그러니까 1900선을 살짝 깨고 1850선 정도 내외까지 밀릴 수는 있으나 1900선의 복원력은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고 1900선 아래로 내려가는 지수는 금방금방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물론 2000 위로 복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연말까지 근데 뭐 1800을 하회해가지고 17자를 본다던가 뭐 16자를 본다던가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일단 V자 급반등이 나오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네. 어쨌든 워낙 좀 악재가 많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1900을 한번 깰 수도 있는 상황은 나오지만 1900 깨면 거기서 뭐 1800, 1700 가는 분위기보다는 빨리 올라올 것 같다. 복원력이 좀 빠르다. 네. 다만 또 뭐 2000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고 하기도 조금 시기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한욱수 파트너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1870선 정도 그 전후가 할 때는 아마 저점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위로 본다면은 아마 1970선 그 선에서 일단 1910선. 혼조권에서 맴돌지 않을까 1970 정도. 자, 일단은 뭐 비슷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서로 의견이 달라야 치고받고 재미가 있는데 너무 의견이 같아서 자, 그래도 뭐 괜히 우리가 분위기를 V자 급반등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으세요라고 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성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괜히 우리 투자자들도 불안한 이렇게 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뭔가 그런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주제 딱 저기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병주고 약주는 트럼프가 연말까지 계속 병주고 약주고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수를 악화시키다가도 아차 싶으면 또 되담는 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5시 한 반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그렇죠. 5시 반에 그 약주는 언급이 한번 나왔죠. 예, 중국이 다시 재협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선물들 급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간에서도 5시 20분하고 5시 반 사이가 확실히 다른 그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하긴 저도 그거 보고 막 깜짝 좀 놀랐다기보다는 네. 좀 웃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길래 네. 이것도 뭔 일이 있나? 예. 트럼프 트윗을 제일 먼저 뒤졌어. 트럼프는 아마 자기가 거의 가시라고 생각할 거예요. 음. 예, 자기가 완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사실 근데 뭐 그 말이 또 틀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만 이럴 수 있어라는 걸 시장이 계속 강조를 해야 음. 내가 재선이 되죠. 네. 내가 경제를 살릴 수 있어, 세계를 뭐 부흥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년쯤에 캠페인 목표를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고 1900이 오늘 깨질 것 같았지만 안 깨졌어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치는 모습이 오늘 참 이거는 참 얘기를 살짝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 오는 선물을 약 17,000계약을 그렇죠. 순매수한 금액으로 것 한 같은데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제가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17,000계약 나온 거는 최근엔 본 기억이 저도 없거든요. 처음 봐요. 예. 근데 오늘 사실 아침부터 네, 악재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막 매수를 하더니만 그렇죠. 예. 끝까지 막 이렇게 늘리는 모습들 이걸 보면서 네. 그리고 또 미결제 학금도 별로 줄지도 않았어요. 신규 포지셔닝 같은데 뭐 트럼프가 이럴 줄 알았는지 참 희한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사실 아직 뭐 정확한 근거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네. 추측컨대 외국인들 선물 왜 이렇게 많이 샀다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는 원래 포지션이 조금 정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신규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00선 정도면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온 곳이고 오늘 사실 뭐 MSCI 수급도 오늘부터 한 2, 3일 동안 연결되는 주초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코스닥만큼 반응이 나왔으면 사실 우리나라 그냥 1900선 밑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물 가지고서 아주 기술적으로 잘 봉합을 시키면서 끝난 것 같고요. 여기가 살짝 옆으로 빠지긴 합니다만은 시장 얘기를 조금만 뒤로 하고 혹시 네. 선물 네. 우리 한우스 파트너님께서 보셨을 때는 오늘 좀 이상하긴 이상했던 것 뭐 같아요. 원래 뭐 이상하기보다는 원래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 말은 이제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격하게 비관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또 차익거래 쪽에서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이것이 또 지속적이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지수와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한 어떤 외국인 투자의 모습 자체가 사실 치고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보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 만기 때는 아마 도구로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안정을 찾겠지만은 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아마 또 충격을 또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긴 뭐 외국인들 선물 매매는 워낙 포지션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뭐 오늘 샀다고 우리가 또 기뻐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렇게 뭐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 선물을 한 17,000개야. 이게 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나 또 때마침 내일이 MSCI 이머징 포트폴리오 이 리밸런싱 종료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희한하게도 MSCI 쪽 관련된 물량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주 좀 세게 나오던데 네. 이미 거의 뭐 다 끝나서 이걸 알고 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아무래도 하고. 이제 배가 이제 가라앉으려면은 쥐들이 먼저 도망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치와도 같은 거고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배가 가라앉으면 지가 먼저 도망가나요? 그런 말이 있죠. 아, 네. 배를 안 타봤어. 이제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악재 투성이잖아요, 사실. 네. 지금 어디로 돌아봐도 호재가 하나 없습니다. 경제도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했듯이 1.9% 정도 올해 하향 조정한다는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중국의 한한령이라든지 또 일본의 백색과에서 제외한다든지 네. 뭐 하나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이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짜가지고 또 한국을 또 왕따시키더만요, 군사적으로. 네. 뭐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부담이 되고 홍콩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네. 또 요즘에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또 일단 뭐 전쟁설까지 또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MSCI 또 일단 리밸런싱 같은 이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하반기도 보면은 이제 뭐 추정치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영업이익이 약 한 20%가 또 네.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뭐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걸 생각하면은 지수가 한 1,600% 깨고 1,500까지도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저 우리 한옥수 파트너님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무슨 악재를 이렇게 잘 외우고 다니시는지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런 외우시는- 악재들이 다 반영이 이미 하면 대부분 경험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뭐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하게 악화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은 사잖아요, 그죠? 그런 자, 점이 하긴 뭐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 또 한일 간의 또 갈등에 네. 홍콩 사태에다가 막 여러 가지 악재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데 그렇죠. 뭐 주가가 이걸 뭐 반영을 안 하고 있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거 반영해서 지금 1,900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겁이 나긴 납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제가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좀 질문을 좀 네. 드릴 건데요.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먼저 먼 미래는 둘째 치고 네. 이번 한 주 예.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오늘 어마어마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크게 안 빠진 걸로 봤을 때, 또 네. 1,900을 지켜놓은 걸로 봤을 때, 이러면 뭐 주중에 미국 시장에도 반등 나오고 하면 우리도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이번 주에 뭐 하다못해 1,950선 위로는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내일이고 모레고 MSCI 수급이 좀 완료가 되면은 수급 쪽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고 오늘 미국장 오르는데 오늘 빠진 거에 반쯤 내일 돌려놓으면 일단 지수를 좀 세이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28일 날 이제 뭐 일본에서 또 화이트 국가 시행과 함께 뭐를 또 규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일부 종목에 물론 수혜가 가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또 올 게 오는구나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시장을 까먹지만 않는다면 주 후반에는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950선 정도까지는 주 후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28일 리스크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일단 전약 후강으로 그래도 한 1950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초반에 일단 지금 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쇼크를 주려면은 후반에 가서는 또 강세를 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1950선 정도는 아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즉시 또 다시 또 한번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고
왔다 갔다 등락 혼조 뭐 네.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자, 일단 뭐 지금 분위기라면 이번 한 주 우선 짧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뭐 큰 공포를 견뎠으니까 내일 뭐 포트폴리오 이머징 리밸런싱만 MSCI 쪽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뭐 미국 시장 반등까지 또 합류돼서 일단 주중 1950 정도는 돌릴 수 있다. 뭐 그거 이제 바로 또 28일 일본 관련된 악재도 있고 또 갑자기 또 트럼프가 또 안 봐 뭐 이러면 아, 그 곤란할 수도 있긴 그런데 이거는 합니다만은. 있다고 봐야죠. 이제 뭐 지금 트럼프하고 이제 또 저 시진핑하고 또 일단 만나서 또 협상을 또 재개하고 뭐 이런 이제 상태가 나온다면은 사실상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만난다고 해서 꼭 그냥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이제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념적인 문제가 많이 네. 담겨 있고. 좋습니다. 네, 그러다 일단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전약 후강 단 뭐 아주 세게 붙지는 못하겠지만 1950 정도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번 주 끝나면 바로 9월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궁금증 가연히 9월 달에 이게 지금 한 2000선 뚫고 올라가서 그래도 네. 하다못해 뭐 2000, 2010 포인트 뭐 2000에서 한 2100 사이에서 네. 좀 안착을 할 수 있을까 9월 달에는 아니면 또 반등 나왔다가 또 1900 깨는 시도가 9월 달에 또 나올까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9월 한 달만 보겠습니다. 좀 저는 2000 회복하고 안착 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지금처럼 1900 깰라 그랬다가 또 회복됐다가 이럴까요? 저는 뭐 괜한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7, 8월 워낙 고생들 많으셨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반등 탄력이라는 게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최근처럼 뭐 분위기가 착해지면 9월 달에 제대로 된 반등이 있겠어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 시세는 좀 나올 것 같고 9월 달에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린다던가 아니면 9월 달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예정대로 열린다던가 아니 MSCI 수급이 끝나서 이제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낙폭과대라는 인식이 8월 말 기점 이후에 새로 생긴다고 하면 2000선 정도까지 내외의 어떤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는 2000선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장세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딱 2000일까요? 한 2000에서 2100까지는 안 됩니까? 2100까지는 조금 무리다 싶은 생각이 2000은 그래도 한번 돌파를 탈환 시도를 9월 달에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시도를 하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하려고. 예. 너무 세세하게 제가 좀 짚고들어서 아 예. 좋습니다. 우리 한옥수 파트너님께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일단 뭐 이번 주는 전약 후강 뭐 1950 정도 보고 사실 뭐 1950에서 2000은 사실 꼴랑 50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뭐 투자 심리가 조금만 살아도 충분히 한번 뚫어낼 수는 있는 위치인데 워낙 좀 변수가 많긴 하지만 자 9월 달입니다. 자 9월 달은 2000 정도는 탈환할 것 같다. 아니야. 1900 깨고 또 한번 출렁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야.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000포인트가 그냥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3분기까지는 또 사실상 9월을 우리가 또 걱정이 될 것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두고 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실적이 안 좋다는 이제 점이 문제가 되겠죠. 이 상태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질로 제가 상승세가 제대로 좀 한번 제대로 이어지려면 10월에 가야 10월에 가야 찬바람이 이제 제대로 불 때 그때 이제 상승을 좀 이제 제대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지수에 대해서 뭐 얼마까지 간다, 얼마까지 뭐 떨어진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 당분간은 이제 혼조권에서 맴돈다 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참 저도 뭐 여쭤보긴 합니다만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역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늘려볼게요. 자 지금 9월 달에는 좀 뭐 엎어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안정은 찾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뭐 2000선 정도는 그래도 회복 시도를 할 것 같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주 전약 구강 1950선 정도. 네. 9월 달에는 뭐 사실 1950에서 2000이 꼴랑 50포인트인데 뭐 2000 정도는 탈환 시도는 한번 시도할 것 같다. 단 좀 박스권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연말에 네. 이제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네. 연말에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올 연말이면은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 시점이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 정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두 개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간의 마찰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내년 대선 미국 대선 일정 감안하면 뭐 내년에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연말에 좀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한일 간의 마찰도 우리가 매도 여러 번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긴다고
지금 시끄럽고 막 불매운동도 하곤 하지만 또 연말 되면 또 서서히 또 일본 방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또 사람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바뀔 수도 있죠. 이러다 보면 야, 연말에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섞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간다면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내년도 경기 더 안 좋아진다 그러지 않았나요? 내년 경기가? 예. 증시가 좋아지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일부가 연말쯤 되면 해소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일 문제도 오늘 밤에 나온 뉴스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 12월께쯤 추진이 된다라는 얘기가 네.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아마 내심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한국이 친중 정책과 비슷한 것들을 좀 파기 때문에 한국 한번 가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한 10월쯤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중 간의 이런 문제도 내년을 넘어가면 힘들어요. 이제 진짜로 네. 중국이 합의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연말 내에 트럼프가 윈윈하는 정도에서 타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연말쯤에 그런 타결이 만들어지면서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는 그때 되면 한 2,100선 정도에서 2,15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만 듣다 보니까 뭐 벌써 몇몇 기업들 이런 거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네. 신핑이 오게 된다면 중국 소비주들부터 중국 시작해서 소비주 뭐 좋고요. 워낙 네. 지금 뭐 다들 지금 주가를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연말 증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이게 뭐 2,500, 600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2,100, 2,150 정도는 연말 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한옥수 파트너 의견도 들어봅니다. 자, 연말 지금처럼 계속 1,900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장기간에 걸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어떤 과정은 어쩌면 연말을 갖다 위한 이제 하나의 어떤 조정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이제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동안의 조정을 갖다 마무리하고 이제 탈출하는 그런 이제 시도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에 이제 제대로 불이 붙게 된다면은 뭐 2,150 정도까지도 한번 가능한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3분기를 지나야 10월달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해야 제대로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그러한 어떤 이유 중에 이제 큰 하나는 아까 이제 한중일 간의 회담도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 이제 내년 대선을 갖다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데 꼬여 있는 부분을 갖다 푸는 단계로 갈 것 같아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이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또 돌발적으로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쇼크는 크지 않을 것이다. 상승을 타는 상태 속에서 악재가 나온다면은 일시 이제 출렁거림이 있는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일단은 4분기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자, 이 악재라고 하는 게 참 한번 몰려 들어오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요즘 뭐 홍콩 문제 또 한일 간의 문제 뭐 또 유럽도 사실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이란 쪽 얘기도 있고 막 워낙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 가장 큰 거는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로벌 넘버 1, 2가 지금 붙어서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우리 한국 기업들 뭐 올해 굉장히 실적도 지금 나빠지는 상황이고 저 내년까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주가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다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악화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서로 손잡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 돼버리면 시장이 우리가 너무 우려를 했구나 하고 그렇죠. 회복하는 모습으로 시장은 좀 바운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은 아닌데 결국 지금 당장 미중 간의 무역 합의로 빅딜을 해서 증시가 급등해버려서 내년에 빠진 문제지만 지금 계속 잡음을 만들면서 조율하는 어떤 과정을 좀 보내고 뭐 올 연말 내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딜을 좀 하면서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아마 미국 대선까지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우려감이었다면 내년에 좀 기대감을 계속 만드는 뭔가 지금보다 한 개 더하고 하나 더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온다면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